자, 그러면 이 반감기라는 게 이제 좀 생소한 분들이 네. 있는데요. 그 반감기는 왜 만들어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반감기가 지나면 막 이게 지금까지 3번을 지났는데 네. 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왜 이 큰 상승을 하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반감기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반씩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비트코인의 종말까지 이미 다 모든 게 예고가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네. 발행 속도도 다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처음 탄생했을 때 네. 최초 10분당 한 번씩 50개씩 네. 생산이 되도록 되도록 설정이 돼 있었어요. 네. 정확히 10분당 한 번씩은 아니지만 네. 뭐 그런 얘기까지는 네. 굳이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네. 없고 네. 하여간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절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2012년에 25개, 16년에 12.5개, 그 다음에 20년에 6.25개, 그리고 이번 2024년 4월 약 18에서 21이 되면 네. 또 한 번 반감기가 오면서 이게 네. 3.125개를 줍니다. 네. 그래서 희소성이 점점점 증가하도록 네. 이미 태초부터 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공급이 줄어요. 그러면 너무 쉽죠, 상식적으로. 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반감기가 기존의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올리는 그런 촉매제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수요가 줄고 이제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실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죠. 네. 네. 공급은 더 줄어들고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네. 자, 지금 방금 이제 4월 약 20일경에 이제 반감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 책, 이거 네. 슈퍼사이클을 요 책을 보면 반감기 이전에는 별로 큰 상승이 없다가 반감기가 지난 후에 1년 6개월 동안 네. 큰 상승이 있다는 걸 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지금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4월의 반감기부터 네. 내년 10월까지 또 네. 큰 상승이 있을지 네. 사실 이것들이 또 궁금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예. 네, 평상시보다. 선반영. 네. 네. 왜냐하면 현물 ETF가 네. 촉매제로 선행작용을 한 것 같아요. 원래 반감기가 촉매제가 돼야 되는데 아. 그 이전에 현물 ETF로 대규모 채택이 진행되면서 네네. 네, 선반영이 좀 됐다. 네. 그러면서 지금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네. 그 얘기는 원래는 반감기가 지나고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까지 상승장이 지속되는데 네. 그게 좀 단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반감기 끝나면서도 반감기 지나도 상승을 하겠지만 네. 이게 내년 꼭 10월까지 상승한다는 그렇죠. 그런 네, 보장은 없겠네요. 없는 거죠. 더 땡겨서 쓸수 단축될 있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일맥상통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럼 자, 3차 반감기까지는 반감기 이전에 이제 큰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네. 반감기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이미 네, 지금 그쵸. 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감기 이후에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아예 상승을 안 하지는 않겠죠? 그건 아니고 네. 원래 보통 비트코인의 진짜 불장, 진짜 네. 상승장은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럼 이제 네. 지금 전고점을 넘었으니까 달러 기준으로 달러 가죠. 기준, 네, 예.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 진짜 불장이 시작되는데 네. 그게 원래는 반감기 지나고 한 6개월 후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코앞까지 와 있죠. 거의 왔죠, 지금. 네, 예. 그러면 한 반감기 4월 정도의 달러로도 네. 전고점을 넘는다고 하면은 원래 계획보다 한 6개월 정도 단축돼서 빨라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예.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 진짜 상승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내년 4월 정도면 대강 아니 내년 10월까지가 이제 큰 상승이다 그러면 대강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땡겨서 대강입니다. 네. 대강 그 정도로 네. 땡겨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데 네.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겹쳐지잖아요. 예. 거기다 현물 ETF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고 네. 슈퍼사이클은 원래 반도체도 그렇지만 원래 사이클보다 오래 가잖아요. 네. 또 그런 네, 그걸 생각하면은 예. 그냥 원래 정상적으로 갔어야 될 게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6개월 당겨져서 진행되고 네.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뒤로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섣불리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던 사람들은
그러네요. 큰 후회를 할 수 있게 되죠. 나중에 가서 또 네. 후회되겠네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네. 끝까지 봐야 합니다. 아, 네. 네. 이번 4차 반감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 쇼크, 뭐 경제적 여건 때문에 훨씬 더 큰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미 좀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슈퍼사이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슈퍼사이클 자체가 한 가지 상승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있잖아요. 네, 네. 반도체 산업 자체의 상승 사이클과 경기의 상승 사이클이 맞물리면 네. 슈퍼사이클이 되죠. 네. 그렇죠. 이번 비트코인에도 여러 가지 상승 사이클이 맞물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선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을 올리는 요소인 반감기 사이클. 예. 이 이번 2024년 4월에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리 인하가 지금 6월에서 7월 정도 네. 예고돼 있죠. 반감기, 네, 금리 인하, 네. 일동성의 확장이죠. 네. 세 번째 현물 ETF가 2024년 1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당장 지금 모든 기관들이 돈 싸들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기관 내에서도 당연히 고객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기관 내부에서도 평가 기간이라는 걸 거치잖아요. 네. 그런 걸 거치고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려면 포트폴리오 배분이 돼야 돼요. 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건 보통 한 개에서 두 개 분기 이후로 보는데, 예. 그러면은 1월에 승인됐으니까 한 개에서 두 개 4월, 분이면 예, 4월에서 7월 사이. 네. 그럼 지금 세 개가 예. 완전히 겹치죠. 아. 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예.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이게 현물 ETF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엄청 않습니까? 들어오죠. 네. 근데 이제 4월이 되면 또 이게 생산량은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기관들이 또 그때 가서 이제 네. 승인을 내부적으로 받은 다음에 또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야, 그러면 그 굉장히 큰 상승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지금 이미 현물 ETF가요. 네. 32거래일 만에 7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예. 네. 지금 평균 최근 2주 동안 하루에 1만 개씩 현물 ETF가 순유입으로 비트코인을 예. 가져가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에 900개씩 채굴되거든요. 네, 네. 그럼 1만 개면 10배가 넘죠.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는 양이 그냥 ETF로만 예. 다른 거는 포함도 안 하고 네. 가져가요. 근데 심지어 이게 4월이면 450개로 반토막이 되고 네. 그러면은 하루 생산량의 거의 20배를 현물 ETF들만 가져가요. 우리들은 포함도 안 하고. 예. 네. 그럼 엄청난 수요와 공급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죠. 기관들이 승인을 받으면 그거보다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자산 고문, 그러니까 펀드처럼 네.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서 운영해주는 이 예. 자산 운용 시장이 네. 대략 30조 달러로 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까지 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어려웠죠. 네. 근데 이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이 대략 20조 달러 정도. 네. 그럼 그냥 쉽게 잡아도 지금 당장 원래 비트코인에 못 들어오다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돈이 한 50조 달러 정도 돼요. 와, 대단하네. 근데 이 중에서 그냥 1%만 네.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5천억 달러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나요? 32거래일 동안 7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그렇죠. 예. 70억 달러 순유입된 것만으로도 가격이 40-50% 올랐어요. 네. 근데 5천억 달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아직도 멀었네요.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이제 이 4차 반감기 동안에 네.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얼마나 상승할지가 관건인데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보니까 네. 무려 30만에서 40만 달러까지 네. 상승할 수 있다고 네. 이제 해 주셨는데요. 30만에서 40만 달러면 한 4억, 5억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 네. 주식처럼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든지 네. 이런 명확한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네. 네, 그게 사실 전통 자산에서도 그 투자자들이 네. 비트코인을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명확한 네. 가치 평단이 아닙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결국 사회적 합의치입니다. 합의체, 네. 예. 사회적 합의치인데 네. 우리가 모나리자의 가격이 얼마까지 갈지 뭘로 평가를 하나요? 예, 그냥 합의로. 네, 합의로 정해지니까 네, 평가가 네.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명확한 주식처럼 네. 현금 흐름 같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네. 비트코인의 가격을 사실 밀어 올리려고 하면은 더 무한대로 밀어 올릴 수 있는 네.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 버는 기업이 네. 일시적으로 뭐 주가가 그거의 100배, 1000배 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PER이 1000만인 상태로 몇 년을 가지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주식의 그 현금 흐름에 구속됩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 족쇄가 없어요. 올라가려고 하면은 예. 사회적 합의치만 구성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겠죠. 기준에 있겠죠. 그 기준으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네. 번째가 은이고요. 은이요? 네. 아. 두 번째가 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속성이 비슷한 예, 네. 자산이니까. 예. 네. 가치 저장 네. 수단으로.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 네. 그 다음에 은의 시가총액은 그거의 한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은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네. 여기서 한 2배 정도는 네.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네. 금은 시가총액이 13조에서 14조 달러입니다. 아,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 65만에서 한 70만 달러 정도. 65만에서 70만이요? 네. 예. 그럼 저는 그거의 한 반 정도는 이번 요번에. 사이클에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